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를 주신 오경문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와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전에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증호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태풍이 발생하는 가을에 사면이 바다인 거제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들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답니다.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그리고 또 캠핑 차박으로 인해서 버린 쓰레기가 선착장에 같이 심각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어느 야산, 이곳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할 때 와보면요, 이 방파제하고 공원에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때 몇 자루씩 집어내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거제 곳곳에 지난 주말 낚시꾼들과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냄새를 풍기며 흉물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키우는 사람은 키우고 안 키우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요. 저 바위 새에서 좀 대변 보는 사람은 뭐 올라갑니다. 자,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갯바에 내려가는 5m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게 캔, 봉지, 이 바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치우겠지 하는 생각인지 그냥 쌓아놓고 간 것입니다. 선착장이나 이런 낚시공원을 이용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원래는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진 곳인데 쓰레기들로 인해서 바다속 지형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폐역으로 된 언덕은 분명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너무 쓰레기라든가 통발이라든가 거물이라든가 너무 함부로 많이 버리고 바다가 지금 쓰레기 덤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깨끗이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 둔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업인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석유에서 나온 그런 건데 이게 다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바뀝니다. 그중 어업활동에 의한 폐어망, 폐그물, 친적 쓰레기, 폐스티로폼, 폐각 등은 총 5,526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60.2%나 차지한다. 어업으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다. 지역 어업인들이 무심코 쌓아놓은 폐기물들 옆에는 또 다른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기존 쓰레기가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이 바위에 이 시커먼 거 뭐겠습니까? 거물이나 화학 제품, 석유 제품으로 만든 것들 태우면 안 되는 것을. 거제시 연초면에 어느 인도 사람들이니까 차를 한 칸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의 다 버려버린다고. 내가 한 번 여기 치웠거든. 치웠는데 한 2달 됐나 치웠는데 근데 또 이렇게 났어. 이곳에는 경남 각지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한국일보, 경남일보, 이건 통장인데. 어떤 쓰레기 더미에는 사무실에서 쓰다 버린 책상의 일부분인지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과 관공서 관련 부서 전화번호들을 프린트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건 그 창원이네, 창원. 거제시 것도 있네. 장목 사람이 하청 와서 버리고 하청 사람이 장목 가서 버리고 완전 비양심이요. 완전 비양심. 자기 혼자 생각은 그냥 자기 혼자만 갖다 버린다고 생각을 했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버린다고. 자기 자식들이 이거 이런 쓰레기 구덩이에서 살아야 돼.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안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양 폐기물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청정지역 거제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거제시는 해양 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해양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 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는 제정만 된 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거제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24일 거제시 해양 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후 행정은 이 조에 따라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방안, 운영, 예산의 활용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해안 폐기물 저감 및 처리 등 다양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셋째, 해양 쓰레기 외에도 거제 지역 곳곳에서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늘어난 캠핑 인구의 영향으로 임도나 수문 공원 등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 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상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사항이나 향후 계획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재원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개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향후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중로 2-13호선 계획 등 1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동소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지역 경기 침체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기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진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주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마지막 회기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의, 시정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계획했던 해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오경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병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전
도시국장이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환경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제시는 사면의 바다로서 해안선이 길게 연안에서 다양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발생 주체가 불분명하고 해류를 통해 주시로 유입되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먼저 거제시 해양 쓰레기 발생 처리량을 살펴보면 연간 약 2,400여 톤 정도 됩니다. 형상별로는 폐스티로폼이 345톤, 폐합성 수지 등 일반 쓰레기가 1,093톤, 기타 초목류가 1,017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상시 수거 처리를 위해 연간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70여 명을 사역하여 수거한 후 사국에 있는 감룡장에 집화한 뒤 먼저 분류 작업을 해서 스티로폼은 전량 재활용 처리하고 그외의 쓰레기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 유액을 분석해 보면 양식업 등 어업 활동 중 발생되는 폐어구, 폐부포 등의 회수하지 않고 해양에 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 레저 인구의 증가로 해안가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낙동강속에 하류에 입하고 있어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대규모 쓰레기가 남해안으로 유입되어 매년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통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 쓰레기 처리 체계를 매뉴얼하고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유입 경로 등 우선 처리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2, 3주 걸리던 쓰레기 처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의식 전환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초록빛 바다 가꾸기 사업, 어촌계 자율정화 대회, 쓰레기 수거 공동체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반려해변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단체와 기업을 발굴하는 등 주민단체 기업의 참여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침적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에 대한 수거 처리와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서 30명으로 구성된 바다 환경 지킴이를 정원하며 주시 모니터링과 적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강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 2억 원을 해수부로부터 지원받아 처리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깨끗한 해양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 등 11개 단위 사업에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 플라스틱 특감 대책으로 친환경 부포 공급 사업 등도 추진하여 해양 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어원입법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현재 위원회 구성은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효성 있게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인도나 수변공원 등에 발생하는 쓰레기 관련 정비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폐기물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거제시 폐기물 생산별 발생량은 일반 생활 폐기물 6만 톤, 음식물류 폐기물이 2만 1천 톤, 재활용품 8천 톤, 대행 생활 폐기물 4천 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4만 3천 톤은 소각 처리하고 1만 7천 톤은 매립 처리하고 재활용품 중 3,600톤 가량은 재활용 선별장에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심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52명과 기간제 근로자 37명을 매년 채용하여 정비하고 있고 불법 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5명의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 내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를 고정식 19대와 이동식 55대, 총 7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동식 1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 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환경미화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궤도를 통해 불법 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캠핑 인구의 증가와 인도나 수변공원 인근에 폐기물 불법 투기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임도는 현재 총 45개 노선 172km가 조성되어 있고 매년 임도 내 불법 투기한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 수거를 위해 국고 보조 사업인 산림 폐기물 처리단과 산림복지 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사업으로 산림복지 근로자 인력을 운영하여 인도 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고 쓰레기 투기 장소 발견에도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인도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활용성이 산림 방지 등 산림 경영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간 연결도로의 역할과 산림 휴양, 등산로 등 다양한 목적도 있어 사실상 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림 특사경과 산불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임도 출입구에 현수막 게시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살림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은 지세포, 구조란, 능포, 쌍근 등이 있으며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상시 공무원 녹지관리원, 공원 녹지관리원 4명을 배치해서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7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수변공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하천, 산림, 공원 등 도심 속에 방만하게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문제는 행정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혁도 필요해 교육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병주 의원님의 시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위원님 두 번째 질문인 강문동 지역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강문동에서 보행 방향의 거제중앙로 지방도 1018호선의 확장은 2020년 실시 설계 완료하였으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당초 예산에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 더샵 블루시티를 기점으로 보현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중로 2-13호선은 2021년 2회 추경에 시시 설계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2022년 당초 예산에 보상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14호선 상동교차로 진출입로 개선은 지난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도 위험도로 백목 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용역 추진 중으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문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대로 2-2호선 외 1개소에 약 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1018호선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등학교 구간 6차로 확장공사 외 5개소에 약 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월 개통되는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는 물론 홍정에서 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건설에 따른 강문동 일원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으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의 국도 14호선 접속과 지방도 1018호선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도시계획 도로망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코자 강문동 일원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위해 용역비 4억 원 중 1억 원을 2021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상문동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주 의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안녕 국장님. 같은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예. 미래성장국장, 예, 답변석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성장국장 강민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 보충 질의는 제 앞에 계시는 세 분 국장님 이렇게 쭉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영상 아마 잘 보셨죠, 국장님? 예, 잘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보이는 사실 쓰레기 부분보다는 저희가 바다 안에 있는 침적 쓰레기 부분,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요? 지금 이제 침적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해양공단하고 그다음 어촌의왕공단에서 매년 이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어선에 조업 중인 분들이 조업 중에 그 인양되면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저희들 뭐 수매를 하든지 아니면 45개소 선상 집화장에 쓰레기를 좀 버려주면 좋은데 아마 아직까지도 아마 조업 중에 쓰레기가 올라오면은 그대로 바다에 다시 투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그 업 관계인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좀 뭘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75개 어촌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율정화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그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마 어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그다음 어민들 상대로 지속해서 교육과 지도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 본 질문의 요지가 조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지금 김용훈 의원님이 그때 2월 달에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뭐 4조의 시행 수익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 10개월 정도 됐고 내년에는 꼭 이걸 만드셔가지고 좀 조례가 실효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저번에 2월 24일 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해양 쓰레기 부분에 관해서는 수거 처리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해가지고 해오고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행계획을 올해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조례가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해양 쓰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특히 낙동강 이제 하류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진짜 많다. 특히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제 물이 범람했을 때 수문을 열지 않습니까? 수문을요. 열게 되면 엄청난 이제 나무 목재하고 그 상류의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게 한 연간 뭐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1000톤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내려오는 쓰레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좀 줄어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태풍이 좀 덜 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토목류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1017톤에서 올해 이제 11월까지 322톤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양이 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게 아닌데 지금 2억 국비 저희 2억 가지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제 지방자치 협의체를 통해서 국비가 그 협의체에서 한 거의 그래도 6억 원 정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2억으로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산이요? 지금 올해는 사실상 집중호우도 없었고 태풍이 없어서 많이 줄어서 우리가 2억 정도로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억 2천 정도로 이제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도비가 35%, 시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만약에 집중호우나 태풍을 해서 강하구 쓰레기가 많이 내려온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나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돈은 저희들 받아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저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환경적으로도 문제지만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또 소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재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소각장에 사실 200톤 정도, 최대 맥시멈 260톤 정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평균 한 230톤 정도만 계속 소각장에 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대책에 보니까 저희 지금 소각장 하나 또 만드신다는 장기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감룡장에 이제 스티로폼하고 그다음에 그 해양 쓰레기를 지금 집화를 시켜서 그걸 이제 전문 용역업체에 이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스티로폼은 한 60% 정도 인코트로 생산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해양 쓰레기 부분은 전량 지금 전문 업체에 이제 이탁해서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지금 감룡장의 면적으로서는 사실 집화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조금 집화장을 좀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집화장만 늘릴 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한 기를 더 신설한다는 계획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또 기존에 돼 있는 곳 옆으로 신설하게 된다면 주민들 반발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환경 부분에서 저희가 탄소 중립 사실 많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절실한 좀 대책이 장기적으로 좀 절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뭐 소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덜 배출하고 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언급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뭐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낚시객들 이제 TV에 반영 많이 되다 보니까 낚시객들도 많이 거제를 찾고 있고 또 이제 뭐 특히 방파제라든지 그 말고 이제 좀 으스간 데 있지 않습니까? 갯바위 같은데 이런 데서 사실 낚시객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사실 좀 절실한데 지금 낚시 인구가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낚시객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 쓰레기를 본인이 담아가는 좀 뭐랄까 궤도라든지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전국의 낚시객 수는 한 600만에서 700만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제시에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특히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다 지킴이 한 30명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고 그분들 아마 시민 의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낚시 역선이 저희들이 거제에 323척이 있는데 낚시객들은 낚시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은 쓰레기를 떼가져 오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갯바위를 가는 낚시객들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와 홍보, 계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저희가 수거를 하기 위해는 또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시는 관광객분이란 또 시민들 이렇게 좀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국장님.
예, 관광국장님 답에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1 예, 관광국장입니다. 지금 뭐 영상에는 미치 안 나왔지만 어느 기사에서 이제 뭐 캠핑 낚시 즐기시는 분들 이렇게 쓰레기 제대로 안 하시고 가는 사진입니다. 1-2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최근 이제 나온 11월 1일 날 나온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연초면 다곡리에서 임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뭐 한 1톤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졌죠. 근데 대부분 쓰레기가 보니까 한 50, 60%가 건축 자재고, 그 다음에 절반이 이제 폐가구 뭐 이런 거고. 근데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이 쓰레기들이 그 거제시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쓰레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업체들이, 폐기물 업체들이 이걸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제 인부 으스간데 가서 이거를 버린다는 거죠. 심지어 계곡에 이렇게 뭐 냉장고 밀어 넣으면 저희 수거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지금 이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뭐 한다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이 생각에 이런 지금 현재의 쓰레기 문제는 바다든 산이든 지금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10명이 1명이 도둑을 못 잡는 그런 어떤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홍보를 뭐 강화한다 하는 것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계가 있고, 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산림보호법상에 이렇게 보면은 뭐 가태로 산에서 버린 행위는 가태로 100만 원 이하에 뭐 처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산림보호법 자체가 다른 산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또 각종 뭐 나무사 이런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가태로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뭐 7년 이하의 징역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보호법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 나가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인력이 지금 한 2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산불 감시원도 지금 현재 180여 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신고를 해서 한마디로 좀 도둑을 잡는 그런 게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산림보호법 57조에 위반 시 100만 원의 뭐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벌금을 네, 한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 불법 투기 이거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폐기물법에 이거 하면 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그냥 생활 쓰레기 아닙니다. 폐기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뭐 밤에 오고 야간에 오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하고 좀 연계해서 정말 거제시에서는 이 정말 청정지역인데 저희 정말 관광을 위해서 청정지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지에 와서 불법 투기하는 거는 정말 잡아내야 된다. 지금 답변서에 CCTV 이렇게 더 설치하고 이동 CCTV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생활 쓰레기 하는 곳에 설치가 돼 있는 거지 임도 가는 길이라든지 저는 그래 좀 생각합니다. 지금 임도 어디서 버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임도 가는 길에 딱 CCTV를 설치해서 정말 어느 차량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재물을 실었으면 그 적재물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또 내려오면서 그게 쓰레기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좀 강력한 좀 조치가 필요하다. 예. 지금 녹지과장님 안 계시지만 관광국장님 책임지고 이거는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저 문제를 우리 장의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근데 저 영상도 보고 언론에 난 것도 저도 봤는데 안에 내용이 뭐 창원에 관련된 어떤 흔적이 있고 또 뭐 통영 기타 서류 어떤 상의 문제는
나오는 서류상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하기로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CCTV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뭐 이렇게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또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버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바로 잡는 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고, 의원님이 어떤 우려하는 바대로 내년에는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서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이건 저희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경은 사실 저희가 지켜야 그래야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이식 전환, 시민들의 이식 전환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 불법 투기라든지 대책을 또 막기 위해서도 또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 국장님. 예, 아, 예. 예, 그래. 예, 안녕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 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사실 상동 지역 이제 명진 터널 이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되고 나면 정말 혼잡해질 거다. 예, 우회도로 필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 아주동 쪽에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지금 교통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하다. 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은 메인 도로 있지 않습니까? 1018호선 예. 메인 도로의 확장 이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님이야 부시장님 또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대신 상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지금 계획에는 거의 102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사실 저희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약 3만 7천 대에서 하루에 4만 6천 대로 거의 한 9천여 대, 9,800여 대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었고 지금 문제는 이 도로 개설만으로 연결도로 개설해가지고 동서간 연결도 개설하면 또 교통량이 더 늘 건데 지금 예산이 반영됐단 말이죠. 예. 벌써 사실은 1년 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미 좀 도로가 원활하게 해야지 사실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을 건데 그 점이 좀 저는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대책을 세워놓고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지금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지금 국도 14호선 연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예, 영역 용역을 중, 예, 발주했는데 영역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김도우 의원님 시정지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시설 기준이 예. 미흡하다. 예. 지금 그 안전상의 문제가 많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용역은 대충 어떻게 좀 가고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용역 입찰 공고 들어가 있고 아직 업체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 이걸 알겠네요. 용역을 함으로 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하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도 위원장님하고 우리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 차례 우리 부시함하고 직접 저도 같이 여러 차례 현장에서 비도 맞으면서 그 연구를 해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용역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지금 이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좀 확대해 주세요. 아이파크 2차 생기고 나서 예. 사실 저 아이파크에서 지금 저 보현 쪽으로 가든지 통영 쪽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다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량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예. 문제는 대로 2-2호선 봐주십시오. 초록색의 대로 2-2호선. 예.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예. 아니요, 반대편. 예. 예. 지금 초록색 보이는 게 대로 2-2호선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2차선 지금 아델하임에서 2차선 이제 개통을 했다가 예.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4차선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우회전해서 꺾어요, 초록색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중로 1-31호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로 1-31호선 쭉 연결되는 중로 1-31호선 예. 저게 연결이 돼야지 아이파크 있는 사람들 또 위에 있는 상동에 있는 벽산이라든지 그쪽 사람들이 다시 도연으로 바로 이용할 때 좀 편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로 1-31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게 위원님 저게 지금 대로 2-2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초록색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 대로 2-2호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로 1-31호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데 예.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도로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예.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다. 지금 사실 메인 도로도 6차선으로 이제 일부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분산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다면 아이파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서 이번 용역의 가압에 예. 이게 우리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해낭들이 나오게 되면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네. 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 이제 편성하시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제가 그때도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예산이 없으면 예. 지방채 저희가 400억 정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도심지가 좀 엉망이에요. 급해요. 예. 급하고 연결 도로까지 생기고 나면 지금 46,000대 양에서 5만 대 훌쩍 넘어갈 거라고 하루 교통량이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아주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 특히 심각하죠. 예. 아주에서 이제 지금 교차로 내려오는 것부터 쫙 이 정체가 돼서 터널 안까지 지금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파크 쪽으로 가는 중로 31호선 예. 1-31호선 이거는 예. 좀 시급하다. 지금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뭐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지금 어차피 계획은 짜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방채를 좀 발행해서라도 토지 매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예산을 부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상문동 쪽에 지금 올해만 해가지고 올해하고 2022년도 예산만 봐도 약 300억 정도의 이제 어찌 보면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냉진 터널 관계해서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집중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충분하게 지금 어떤 고통이나 어떤 교통 체계나 이런 거 봤을 적에 위원님 말씀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 그래서 도로가 중요한 부분을 예, 그래서 저희들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은 우선순위가 좀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9년 8월 30일 날 210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마지막에 지중화 노선은 도시계획도 아래로 전력구가 매설됨에 따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8월 달에 2년 넘었죠. 예, 답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지금 아까 제가 말하던 1-31호선 예. 이게 지중화 그 도시계획도로에 반영된 도로입니다. 예, 알고 2-1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2 사진. 지금 저게 지중화 노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노란선이 이제 지중화로 가게 되는데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대로 맞습니다. 2-2호선하고 예. 그다음에 중로 1-31호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일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1번 사진,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저게 예산이 상당히 정말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2번 사진 띄워. 저기 예산이 저희가 지중화까지 생각을 염두에 둔다면 예. 지금 저는 예산 반영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지중화는 언제 할 것이며 이 도로를 통해서 우회도로 개선은 언제 할 것이냐. 그게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뭐 송전 철탑 있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뭐 미래성장국의 생활 경제가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도록 좀 하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중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도심지 내에 있는 거는 철거해야 되는 거는 이전 사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한전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사업비 부담 관계 때문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중에 생활 경제까지 좀 알아보니까 조만간 좀 협의가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중화가 된다면은 아까 그 위원님께서 띄웠던 도면 그다음 도면 거기도 보시면은 예 저기 좀 키워주시면은 저기 보면 철탑 부분에 대한 것들 7기가 이슬 해서 지중화를 간다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란선이나 노란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대로 2-2호선 부분에 대한 거를 공사가 마치지는 부분 이후에 예. 대로 2-2호선과 1-31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 650m 정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중에서 대로 2-2호선은 한 330m, 중로 1-31호선은 320m 정도가 돼야 철탑까지 갈 수 있는 인원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철탑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전과 원만히 진행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끌고 가진다면은 저희들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선적으로 시행을 돼야 되는 인원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해야 되는. 31호선을 안 잡으신 게 예산을 전혀 안 잡으신 게 뭐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대로 2-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2호선이 350m가 그 위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중로 1-31호선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철탑 관계 관련해서 같이 병행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요 부분 또 뭐 많은 정말 예산 많이 했습니다. 상동 쪽에도 예산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부분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중로 1-31호선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부분은 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메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108호선 있지 않습니까? 1018호선. 예. 지금 거의 보시면 그 연결하는 도로까지 대로 2-2호선 연결하는 도로까지만 6차선으로 일단 확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도로가 쭉 이어지게 사실 최소 6차선에서 용역 예. 그때 하셨을 때 6차선에서 8차선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토지 보상, 매입 보상비 때문에 예산에 어려운 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방도 1018호선 자체가 예. 6차선으로 쭉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우회도로가 생긴다 해가지고 예. 대로 2-2호선이 생긴다 해서 이거를 6차선을 끝까지만 끊는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6차선 뭐 또 향후 계획에 따라서 8차선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그 6차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시급한 부분이고 8차선은 향후 계획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6차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800m 정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코자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30억 보상비를 지금 수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연결돼서 구호 안압지제 예. 구호 안압지 부분에 대한 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도를 찾았기다 보고 있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3-9호선 부분에 대한 그 상문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들하고 연결이 좀 되면은 대로 그나마 좀 3-9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봐지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계획을 한다면 아까
철탑 관계를 해갖고 1-31호선까지가 예. 650m였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3-9호선과 연결되는 당문고등학교 입구 쪽에 맞습니다. 예. 그까지가 연결되면 해가지고 하나의 뭐 우회도로 형태가 또 이루어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서 3-9호선에서 그 우계 쪽에 3호 르네상스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 도로까지를 연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저게 동부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의 우회를 통해서 문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 그 하천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1-5선에 집중되어 있는 도로가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그 일부만 보가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장기 계획 쪽으로 봐서 그쪽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업하실 때 그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일단 내년 1월이 당장 개통이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근데 예산은 또 충분하게 또 반영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예. 교통량이 원활해지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삶의 질이 또 향상될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서 바로 예,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